확률 게임, 역행자는 확률에만 베팅한다. 인간은 이득보다도 피해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월 1억 원을 벌던 사람이 1억 5천만 원을 벌게 되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하지만 월 9천만 원씩 버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불안해지고 그치, 불안하지. 음? 불안.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만약에 수입이 반토막이 난다면 실제로는 경제적인 자유에 큰 이상이 없지만 뇌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즉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이다. 이 또한 진화와 관련이 있다. 음식이 넉넉한 상황에서 매우 넉넉한 상황은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점차 음식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생존과 번식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두뇌가 불안이라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손실 회피 편향은 인간이 가진 너무나도 당연한 심리 기제인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손실 회피 편향이 별로 필요 없다. 유전자 오작동에 불과하다. 어차피 우리는 굶어 죽을 일 따위는 없지만 원시 본능은 겁을 주며 어리석은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다. 포커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다. 포커 게임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감정을 배제하고 확률에 베팅하면 된다. 예를 들어 승률이 55%라면 손실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이겨내고 베팅하면 된다. 철저히 기대값만 계산해서 베팅하면 특정 판을 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게임에서 이기게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승률이 있으면 손실 회피 편향을 이겨내고 베팅하라.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난 잘한 거야. 확률상 어쩔 수 없었지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당신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인생을 일종의 게임으로 본다. 이 책이 역행자의 인생 공략집이라는 컨셉트를 갖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인생이라는 게임은 좀 독특하다. 인생 게임은 태어날 때 로그인한 후 죽을 때야 로그아웃하는 초장기 게임이다. 중간에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고 갑자기 팀을 바꿀 수도 없다. 누군가 초반에 크게 성공하는 것 같다가도 몇십 년 후에는 완전히 망하기도 한다. 나처럼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고 그래서 어렵다. 초창기 게임인 인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변의 다른 게이머들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이것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둘 다 윈윈하기도 하고 때론 둘 다 망하기도 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런 게임은 논제로 제로섬 반복 게임이라고 불린다. 쉽게 말해서 상대와 나의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당장 알기 힘든 길고 복잡한 게임이라는 뜻이다. 인생을 살면서 늘 의사결정이 어렵다. 결과를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키워 이론과 함께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생은 확률 게임이라는 점이다. 확률 게임 이론은 매 순간 역행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도구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남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의사결정력이 높으면 인생에서 내려야 할 수백 번의 의사결정에서 좋은 선택을 한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의사결정을 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게 된다. 단 5%만이라도 남들보다 좋은 결정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인생은 끝없는 반복 게임이기 때문이다. 27살 때 형 친구들과 포커를 쳤다. 포커를 치던 첫날 형들에게 큰 패배를 경험했다. 수학여행에서 친구들과 쳤을 때에는 내가 다 이기고는 했는데 치욕적인 패배였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나는 경쟁심에 불타서 도서관에서 포커 관련 책을 3권 봤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 몰래 공략집을 봤던 것처럼 또 공략집을 공부했다. 그러고 나서 형들과 다시 붙었고 당연히 이겨버렸다. 형들은 포커를 5년 넘게 치던 사람들인데 초짜인 내가 이긴 것이다.
책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비결은 뭘까? 간단하다.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포커 지식에 입각해서 확률로만 상황을 바라본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예를 들어 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커를 할 때에 다음과 같은 실수들을 저지른다. 인생에서 실수를 하는 패턴과 매우 비슷하다. 괜히 사람들에게 쪽팔리기 싫어서 상대편을 납작하게 만들려고 베팅을 끝까지 해버린다. 자의식 보호. 이 판에 이기면 돈을 크게 딴다는 것만 생각하고 잘 될 것만 같은 상상이 휩싸인다. 안 될 경우를 상상하지 않는다. 소망적인 사고의 오류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졌으니까 이번에는 이길 거야 라고 착각한다. 도박사의 오류. 여러 번 지고 나서 화가 나서 이성적으로 확률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감만 믿고 베팅을 한다. 이렇게 도박적으로 할 수도 있겠군요. 도박사들의 생각 속에서 빠지면은 잘못 오류를 가질 수 있겠다. 어떤가? 우리는 늘 잘못된 판단을 할 때와 비슷하다. 형들이 이런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베팅을 할 때 나는 전체 패를 보며 확률만 계산했다. 예를 들어 승률이 55% 정도라면 그냥 베팅을 한다. 확률상 당연히 상대가 이길 때도 많다. 만약에 지더라도 나는 동요하지 않는다. 잘 베팅해서 라고 생각한다. 이기더라도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냉정하게 베팅한 것을 칭찬하면서 마인드를 다잡을 뿐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준다. 카지노가 겨우 0.1% 앞서는 승률로 큰 돈을 벌듯이 나 역시 작은 차이지만 조금씩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내가 왜 갑자기 포커 얘기를 했을까? 인생도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분노, 소망, 자존심, 본능의 방해를 받는다. 인간은 사실상 동물에 가깝다. 매우 감정적이다. 인간은 미래를 계산하는 뇌를 갖게 된 지는 얼마 안 되었다. 특히 급박한 위기 상황일 때 원시 유전자는 감정적인 행동을 부추긴다. 예를 들어서 주식장이 폭락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이성은에는 이때만 버티면 돼, 기다려 하고 말한다. 하지만 그보다 강하게 파충류에 내가 명령을 내린다. 야, 지금 팔지 않으면 인생 망해. 빨리 팔아. 그리고 결과는 늘 우리가 겪는 일이다. 주식장을 보지 않고 신경을 끄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기어이 선절매를 한 후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인생도 이성적으로 결정해야 결국 승리한다. 내가 앞에서 자의식을 해체하고 내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 유전자는 손실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다. 그러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인간은 대로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를 억누려야 한다. 인생에는 끊임없이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확률 게임의 예시는 수없이 들 수가 있다. 확률 게임 예시. 나는 자퇴하기 전까지 2년간 22전력으로 책 읽기와 글쓰기만 했다. 이 행위가 토익 공부보다 취업 공부와 학과 공부보다 기대값이 높다고 생각했다. 모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행위가 뇌를 복리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항상 주변 사람들이 왜 토익 공부 안 하고 책만 읽느냐고 물을 때마다 불안했다. 하지만 나는 확률에 베팅하기로 했고 결국 책을 읽기 시작한 지 4년 만인 25세 때 친구와 함께 월 3천만 원씩 벌어들일 수가 있었다. 확률 게임을 통해 본능을 역행한 결과이다. 확률 게임 예시 2.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에 걱정이 많았다. 악플러들의 조작된 정보에 의해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어쩌지? 나는 직원들을 평생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이런 모든 것이 저격으로 인해 무너지면 어쩌지?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유튜브를 시작하면 손실보다 이득이 훨씬 컸다. 내 계산대로 유튜브 덕분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고 한층 높은 리그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작은 기업에 수많은 인재가 몰리는 이익을 얻었다. 본능적인 두려움이 유전자의 오작동임을 이해하고 확률 게임에 베팅을 한 것이다. 확률 게임 예시 3. 나는 얼마 전 2주간 터키 여행을 다녀왔다. 현재 책임지는 직원이 10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사실이다. 혼자 논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대표가 일 안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런 고민은 인간의 평판 예민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 생각했다. 인간은 100명 내외의 집단 소유로 진화했기 때문에 내부의 평판이 극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면 자살衝動이 들고 악벌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나는 이런 사실을 알기에 내가 더 발전해 오면 된다. 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 라고 생각했고 결국 평판 하락보다 발전의 기대값이 더 높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훌쩍 터키로 떠났다. 확률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인의 불편한 감정이 자의식 때문은 아닌지 자신의 현재 마음이 유전자의 오작동 또는 갇혀버린 정체성 때문은 아닌지 고찰해봐야 한다. 그리고 승률이 높다고 생각되면 배팅을 하고 결과값에 초연해져야 한다. 만약에 배팅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칭찬해라. 당신이 무엇을 선택했다면 확률적으로 지는 것이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다. 게임을 이어가며 본성을 역행하는 데 집중하라. 그리고 당신이 확률 게임을 진행한다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기억하라. 최근에 했던 의사결정이 확률 게임을 따른 것인가? 아니면 손실, 회피, 편향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당신의 인생에서 성공적이었던 확률 게임으로 어떤 것이었나? 3, 4줄 정도 적어보자. 확률 게임. 자, 타이탄의 도구, 유전자에 각인된 장인 정신을 역행하라. 챕터 1에서 말했듯이 나는 어디 하나 잘난 구석이 없이 열등했다. 그럼에도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 비결은 뭘까? 그건 바로 이 일에 대한 인간의 본능을 역행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제대로 배운 일 하나를 죽을 때까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과거의 대장장이는 4년 내내 그 일만 했고 농사꾼도 이미 한 번 체득한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갔다.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현대는 하나의 일만 하려는 내의 명령에 역행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나의 일 대신에 3, 4개의 얕은 기술들을 습득해야 한다. 나는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을 읽으면서 그 비결을 알아냈다. 스콧 애덤스는 수없이 실패를 거듭해온 사람이었다. 그러다 만하 딜버트로 메가 히트를 치게 된다. 세계 2000여 신문에서 연재될 정도였다.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 그림 실력이 좋아서? 딜버트로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그림 실력이 필요한 만화가 아니다. 그냥 직장생활을 풍자한 신문 만화다. 그러면 운이었을까? 아니다. 만화를 보면 알겠지만 직장인이라면 낄끌거릴 수밖에 없도록 현실을 아주 잘 잡아낸다. 그게 핵심이다. 애덤스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에 평생 뼈를 묻었던 사람도 아니다. 그가 가진 능력은 고작 B 정도에 해당하는 레벨이었다.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는 직장 만화의 신으로 거듭난다. 그 시스템의 원서 제목은 대부분의 일에서 실패하고도 큰 성공을 이루는 법이다. 적당한 그림 실력, 단련한 유머, 직장 및 사업 경험, 0.001%의 특별한 존재. 여기에 바로 인생 공략의 비밀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 상위 1%가 된다는 것은 타고난 재능의 노력 합쳐져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상위 20% 정도, B 정도의 실력은 누구나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다. 이 B 정도의 무기를 몇 가지 수집하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공부로 0.1%에 들 수 없다. 운동이나 예술로 0.1%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천재들의 영역이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타이탄의 도구들을 모으면 상위 20%의 실력 몇 가지를 합쳐서 0.1%를 이길 수 있는 괴물이 된다. 내 경우를 볼까? 나는 전문 작가만큼 글을 잘 쓰지는 못한다. 대기업 회장님처럼 사업을 잘하지도 않는다. 100만 구독자 유튜버들처럼 유튜브 운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얼굴이 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엄청 잘생긴 것은 아니다. 몸도 적당히 좋은 정도지 헬스 트레이너나 모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영상으로 자기 개발 유튜브에서 16만 구독자를 찍었다. 세상에나 나보다 사업을 잘하고 돈 많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 애매한 능력을 골고루 갖춘 채 자기 개발 및 비즈니스 유튜브를 했던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내 유튜브의 초기 영상 중에 타이탄의 도구라는 것이 있다. 이 영상에서 나는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저는 유튜브가 뭔지 모르고 디자인도 할 줄 모르고 촬영도 할 줄 모른다. 다만 유튜브를 해보는 행위만으로 상위 1%만 시도하는 유튜버가 된다.
그리고 편집을 해보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전국민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사람 1%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나는 유튜브라는 타이탄의 도구를 모았다. 이게 내 기존 도구들과 결합이 되면 라이징 유튜브 컨설팅, 유튜디오 등 두 개의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출간하고 나면 스마트 스토어와 제조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볼 생각이다. 그저 고만고만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무기들을 모아 기존 지식과 결합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타이탄의 도구는 2, 3개일 때 힘이 발휘하는 게 아니라 5개 이상 모일 때 몇 배씩 증폭이 된다. 아래에 당장 도움이 되는 타이탄의 도구들을 소개한다. 배우면 당장 돈이 될 것이다. 물론 꼭 이것들이 아니어도 된다. 아르바이트를 10가지 넘게 경험하거나 동대문에서 일을 해봐도 도움이 된다. 단 앞서 말했듯이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22 전략을 실천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온라인 마케팅. 어떤 온라인 마케팅이 있는지만 알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데 이때 대표적인 온라인 마케팅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건 관련 책들을 읽어보는 것이다. 별로 시간도 안 걸린다. 만약에 이 시간조차 아깝다면 구글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검색해봐라. 내가 쓴 걸 또 나올 텐데 이성 마케팅 웹사이트 그것이라도 읽어두면 도움이 된다. 블로그 마케팅.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광고비 한 푼 들이지 않고 블로그 마케팅만으로 성공시켰다. 아트라상과 이상한 마케팅 모두 블로그 마케팅만으로 매출 1억 원씩을 만들었다. 컨텐츠 사업이다 보니 매출 대부분이 순수익이다. 정말 답답한 것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한물간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나만큼 유튜브 마케팅으로 돈을 번 사람은 드물 것이다. 유튜브 컨설팅 회사와 유튜브 편집 회사를 창업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관한 책까지 썼다. 하지만 이런 나도 블로그가 여전히 최고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표로 있는 이상한 마케팅은 병원과 변호사 사무실 100여 곳의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한다. 이들은 월 400만 원 이상 마케팅비를 지불하지만 97% 이상 재계약을 한다. 비용 대비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나의 친척 동생 또한 4년 넘게 월 수익 60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사업자였다. 하지만 블로그 마케팅의 세계를 이해한 이후에 월 4천만 원씩 벌고 있다. 그는 나에게 고맙다며 매달 600만 원 이상 보내고 있다.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공부법은 별것이 없다. 관련 책을 10권 읽어라. 나도 10권 읽으면서 그 책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을 모두 흡수했다. 황당하게도 그게 끝이다. 만약 그럴 시간이 없다면 자청 클래스 100일 강의에서 블로그 부분을 듣거나 클래스 100일 사이트에서 김 팀장을 검색하면 된다. 이성은 마케팅 초창기 멤버다. 혹은 여러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도 블로그 강의가 있으니 들어볼 것을 추천한다. 정말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이것마저 못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 팁 하나만 주겠다. 제목에 당신이 잡고 싶은 키워드를 써라.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안산 헬스장을 운영한다면 이 단어를 블로그 제목에 넣으면 그만이다. 안산 헬스장이 바로 키워드다. 당신이 공략하고 싶은 키워드를 5번 반복해서 블로그 본문에 쓰라. 이것이 끝이다. 정말 이거면 된다. 블로그 하나만 잘 운영해도 자영업자들은 월 1,000만 원씩 벌거나 동네 1등 가게가 될 수가 있다. 피트니스 센터, 필라테스 센터, 마카롱 샵, 마사지 샵, 휴대전화 수리 전문점 등 수없이 많은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비스나 품질로 경쟁하는 동네 가게들은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게는 블로그 마케팅을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키워드 5번 반복만으로 경쟁 가게를 앞지를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팁은 나의 블로그에 적어 두었다. 간단한 건데요. 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앞과 마찬가지다. 관련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서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는구나를 꼭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팔로워와 구독자를 늘리는 콘텐츠 만드는 법, 스폰서, 광고, 유튜브 광고 등을 검색해서 알아둬야 한다. 당장 운영할 생각이 없더라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대박 아이디어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다. 이런 지식은 습득해두면 1, 2년 안에 다른 지식들과 결합해 아이디어가 팡 튀어나오게 된다. 관련 오프라인 강의를 신청하거나 관련 책을 몇 권 훑어봐라.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래도 한번 훑어보게 되면 점차 관심이 생기면서 이해도가 높아진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도 많이 알 필요는 없다. 관련 강의, 책,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해보면 된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벌 가능성은 없다. 다만 이렇게 타이탄의 도구를 모으는 과정에서 응용 가능한 아이디어가 생길 것이다. 스마트 스토어 강의는 정말 많다. 그래서 백일은 신사임 등을 시작으로 무수히 많은 전문가가 강의를 찍어 두었다.